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 이야기, 교양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손님은 농협 세종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진동희 부원장님이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예, 노래 들었습니다. 박보람 노래인데요. 해화동 1988 OST죠. 1988 드라마의 OST입니다. 자,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2부를 시작하는데요. 2부는 지난 1부에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1부는 금융에 대해서 좀 역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 금융의 역사부터 현대의 금융까지 교양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금융은 아무래도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지금 시간은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문화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가 됐는데 우리 저 부원장님과 함께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80년대 초중고 대학교가 다 80년대에 걸쳐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기억하는 이제 문화 또는 뭐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사회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80년대에서 예. 80년대의 문화 또는 어떤 그 시대의 사회 뭐 예.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1980년대가 어떤 뭐 의미가 있나요? 아, 예. 네. 물론 뭐 그 시기에 청춘을 보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청춘을 보냈던 시기를 뭐 최고의 시기다라고 꼽을 겁니다. 뭐 예. 지금 세대야 뭐 2000년, 2020년이 최고의 시기라고 할 텐데 예. 사실 제가 80년대를 지금까지 예. 우리 그 사회나 문화에서의 하나의 그 뿌리가 시작된 걸 80년대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예. 사실 뭐 그 직전인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뭐 세계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러니까 지금 본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네. 1980년대가 라는 어떤 이런 시대적인 네. 어떤 기간 이런 80년대가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개인적인 뭐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 문화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죠. 네, 좀 맞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우선 1970년대, 또 뭐 한참 뒤로 가네요. 1970년대 같은 경우를 떠올려 보면 일단 베트남 전쟁, 그리고 예. 석유 파동, 아, 그 다음에 소련의 아프간 침공. 아. 그러니까 뭐 그게 다 다 죄다 우울한 그게 다 소식들입니다. 70년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물론 이제 이 청취자분들 다 젊은 분들이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하셨겠지만 예.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그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73년에 막을 내렸으니까 또 뭐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접 참전하기도 했고요. 예. 뭐 그 시대에 이제 뭐 전 세계에서 뭐 반전열풍도 불고 젊은이들이 또 저항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또 아프간을 79년도에 침공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아주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냉전 체계가 완전히 심화됐을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이게 심해지면서 전쟁 위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있었고 또 석유 파동으로 경제적으로는 뭐 공공한 상태일 수밖에 없고 예. 또 베트남 전쟁으로 이제 9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70년대 그런 우울함들이 80년이 시작되면서 이제 해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아주 비근한 예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예. 미국을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이런 또 그 미국 중심의 우방들은 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리고 반대로 또 84 LA 올림픽엔 또 이제 그 당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권이 맞아요. 예. 맞아요. 생각납니다. 그게 이제 화합된 게 88 올림픽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세계사적으로도 80년대가 아. 이제 경제적으로 석유 파동의 후유증이 이제 끝나고 냉전 체제가 이제 88 올림픽을 중심으로 이제 해소가 됐고, 예. 그러니까 뭐 80년대가 문화적으로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갇혀 있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 욕망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그래서 80년대를 가장 뭐 제가 그 시대에 청춘을 보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물론 예. 90년대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90년대는 이제 우리가 2000년에 들어가는 세기말.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보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2000년 우리 그때 뭐 농담처럼 뭐
Y2K 뭐 2000년 되면 뭐 컴퓨터가 뭐 횟수가 바뀌 그러니까 이번 세기의 마지막 해가 갖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퇴폐적이고 조금 더 향락주의적인 그래서 80년대에 갖는 그 건강함들은 예. 이제 90년대에는 사실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80년대를 반드시 문화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아. 지금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로운 얘기. 네. 예, 1980년대.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노래가 1988이라는 드라마잖아요. 네. 그거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예, 그 한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는데 네. 저는 우리 이제 딸 아이하고 같이 봤는데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살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 볼거리였었는데 1980년대 얘기를 하니까 그 드라마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80년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 뭐 정치 저거는 사실은 좀 우울한 시기였죠. 80년대 초반 그렇죠. 네. 뭐 이제 광주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만회하고자 지금 이제 그 당시 정부가 했던 것 가운데 네. 3S 정책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유명하죠. 예, 뭐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3S 예. 스크린, 예. 스포츠 그리고 섹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S로 시작하는 이제 영어 단어를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제 이걸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문화적인 분위기를 끌어냈다고 할까요? 어쨌든 70년대의 그런 의미로서 80년대가 이제 마치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 풍부해진 시기인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지금 우리 지금 뭐 오늘도 지금 프로야구 예. 요즘 뭐 최근에 하나 성적이 그래서 예. 좋지 못해서 청취자분들은 많이 안타까워하시기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로야구가 그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80년대.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당연히 80년대에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 시작됐던 거.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들. 예. 사실은 영화에 본격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쓰이기 시작한 게 80년대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80년대 영화들 가운데 뭐 우리 흔히 그냥 E.T. E.T.가 이거 80년대인가요? 네네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피든 네. 스필버그 감독이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이게 또 그 80년대. 아,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한가 싶었던 스타워즈 같은 영화들이 다 80년대 시작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가 누리는 스포츠에 이게 전 국민적 열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삶의 어떤 카타르시스, 스트레스 해소하는 이게 그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게 뭐 컴퓨터 그래픽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는데 예. 그 CG가 컴퓨터 그래픽이 영화에 도입이 되고 그동안에는 영화가 이제 그 실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예. 그러니까 뭐 스턴트맨들을 동원하긴 하지만 그 인간이 꿈꾸는 상상을 다 구현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이 되면서 우주를 상대로 하는 그런 인간이 상상하는 것들이 예. 영화로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시작된 게 바로 80년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80년대를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의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마이클 잭슨 등장. 예. 그렇죠. 80년대. 예, 예. 뭐 뒤로 걸어가면서 센세이션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그때 학교에서 이제 슬리퍼를 신었는데 하도 뒤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슬리퍼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학교 앞 문방구 슬리퍼가 동이 날 정도로. 예.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등장이 사실은 이 미국 대중 연예 산업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진입 장벽이 무너지는 효과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역사에서 그 인종차별의 역사가 꽤 길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사실은 대접받지 못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80년대에 등장하면서 이제 인종차별의 벽을 일정 허물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전에도 방금 해왔던 음악도 들었는데 듣는 음악 중심에서 미국의 이제 MTV라는 예. 이제 음악 TV 채널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음악 중심으로.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옛날 가수들 하면 뭐 외모보다는 이제 가창력에 그렇죠. 중심을 뒀다면 80년대의 대중음악은 보여지는 것.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잘생기고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미모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다른 타인을 의식해야 하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이제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우리도 80년대 이제 교복 자율화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 교복을 입으니까 뭐 이렇게 위에 선배들 거 물려 있기도 하고 중고 옷 그냥 뭐 이렇게 좀 갖다 입기도 했는데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이제 뭐 메이크업 바람이 불고 이런 것들이 다 80년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니까 네. 엄청난 일들이 많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출발점이 된 것도 많고. 네. 예. 그래서 80년대의 문화적 상황을 정의를 해보면 일단 70년대의 우울한 상황이 이제 해결이 되고 문화적으로 토양이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이 과학기술적으로도 극복이 되면서 문화적으로 지금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문화, 그러니까 뭐 영화, 스포츠 그리고 우리 음악 산업에서의 이제 인종차별의 벽이 허물어진 것. 지금 뭐 미국 그 뭐 대중음악 차트를 보면 뭐 이제 대부분 뭐 이제 흑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아프리카계 이주민들의 후예들이 이제 이 음악 차트에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80년대에 시작됐다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80년대에 대해서 쭉 그런 그 어떤 그 어떤 긍정적인 측면, 네. 부정적인 측면은 좀 없었을까요?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 80년대 이제 후반이 들어서면서 예. 이게 이제 우리 이 사회 안에 층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어떤 층별의 구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뭐 다 어렵고 또 정말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통합, 공감대 형성이 어렵지 않았는데 80년대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의 분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유층 그리고 중산층 그다음에 뭐 소득이 작은 하층 예. 이런 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마이카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 이상을 우리가 중산층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뭐 재산이 많은 뭐 고소득층 예. 그리고 중산층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게끔 우리 사회에 소득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층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은 아예 그냥 뭐 중산층이 이제 무너져 내린다라는 뭐 여러 그렇죠. 뉴스 보도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런 층이 생기면서 저도 기억해 보면 제가 다니는 학교 교실 내에서도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식되기 시작하는 아, 친구들 간에도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 대표적인 걸 꼽자면 그 소득 수준에 따른 층이 분화되기 시작한 시점을 형성되기 시작하는. 80년대로 봐야 될 것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와서 요 최근 들어서는 그 평균 실종이라는 그런 네, 단어로 맞습니다. 나타나는 거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쭉 말씀을 하신 거를 쭉 들어보면 어떤 문화적인 융성도 있었고 네. 상당히 그 경제 성장률이 제가 기억하는 10% 이상도 막 네, 나오고 그랬었던 맞습니다.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그때 정말 좋았다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암울한 시기였었지만 이제 그런 이 과정을 이제 쭉 겪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거대 담론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제 잘게 쪼개지는 면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뭐 민주화 네. 그런 거대 담론이 있었고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어떤 통합되는 통합 사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본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힘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네, 작용했지 않냐. 맞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더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을까요? 예, 그 사실이 이제 그때 80년대를 보냈던 세대들은 뭐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시대일 정도로 취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취업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던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 그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이제 다만 그때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은 잘 되었고 물론 뭐 전부가 다 취업률이 좋을 때긴 한데 그때 사실은 이제
그 학벌 간의 소득 격차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방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0년대에는 물론 그 중산층이라고 하는 층간 분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분화의 어떤 뭐 단초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 그러니까 모두가 공분하고 함께 뭐 울분을 토하고 하는 정서적 공감대, 일치감이 있었던 시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로 가서 각자 개인적 이해 요구에 따라서 이게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데 문제는 그 시기를 살았던 이 저와 같은 이 50대 중반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60대 초반까지의 이 세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 노력들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80년대를 우리가 추억하는 건 그 시기의 여러 문화적인 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로 소환하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친분이 뭐 쌓이지 않았던 그 우리가 그 주역이 지금 50대 그다음에 60대 초반에 있는 이 세대가 지금 사회적 공감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이 80년대가 좀 더 간절하게 기억이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그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일어났던 모든 사회 현상을 계속 고집만 하니까 이제 꼰대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나 사고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산업화, 민주화 이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욕을 먹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담론은 뭐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건 뭐냐? 하는 그 세대에 대한 던지는 질문이 뼈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 르세라핌 아세요? 르세라핌? 예. 르세라핌의 노래인데 제목이 길어요. 2부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좀 깁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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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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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 I'm a mess in distress, but we're still the best. Stress, fearless, say yes. We don't dress to impress. 괜찮단 단물에도 거짓말인 걸 다 알아. 괜찮겠지 뭐래도 착한 얼굴에 네 말 잘 들을 땐 괜찮잖아 그런 건. 웃어도 인형이 되렴 덮어다 감정 따윈 다 시도 난 인형이 아니야 찡그린데도 그것도 나야 보지 말란 보고봐 날 둘러싼 이 금기들 yeah. 그날의 이불처럼 Take it on the chain I know I like that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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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이 뛰네 Get it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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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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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이 뛰네 Get it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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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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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sh it was forbidden
예, 르세라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네, 영화 좋죠. 네. 영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영화가 예.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하는 이제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영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 조금 더 이게 듣는 분들에게 예. 뭐 시작할 때 교양 말씀하셨으니까 예. 교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화를 좋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예. 어떤 영화를 시작할까요? 네, 요 앞 시간에 제가 80년대 이야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딱 1970년생입니다. 누구죠?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놀란 감독. 예,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예.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었죠. 왔었습니다. 놀란 감독. 네, 그렇죠. 네, 네, 오펜하이머. 네.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네,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랬어요. 예. 지금 아마 끝났을 겁니다. 끝났습니다. 예. OTT로 봐야지 그리고 못 네. 봤어요. 그 대신 그 예고편은 다 봤습니다. 예고편.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오펜하이머에 네. 대한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무슨 이런 팟빵이 팟캐스트라든지 네. 이런 데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한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안에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예.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인 오펜하이머, 실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등장한 아인슈타인, 이 두 인물이 뭐 대표적으로 거기서 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원자폭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막 강력하게 끌고 갔던 이제 미 군인 예. 대령,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그 시대가 녹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2차 대전 전시 상황에 예. 각 나라들의 과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현실이라는 전쟁에서 예. 어느 편에 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원자폭탄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 원자폭탄이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피해를 낳았느냐, 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안에는 예.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지금 시대적 상황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예. 또 지금을 한번 생각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오펜하이머 네. 100%다 스포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예. 얘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 감독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거기 나오는 주인공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영화는 감독의 소유물이다.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감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죠. 이 오펜하이머의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뭐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는 유명한 감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에 태어나서 이 사람 역시나 스필버그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의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화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이게 뭐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인셉션 많은 영화 있는데 거기 보면 반드시 흑백과 칼라로 화면을 두 가지로 촬영을 부분 보여줍니다. 그런가요? 예. 중간중간에 흑백이 예, 들어가 중간에 있나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흑백은 과거의 회상 장면이라든지 예. 또 칼라는 지금의 시대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대비되게 모습을 자꾸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시간의 점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가고 과거인가 싶었는데 현재로 넘어오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 영화 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되게 예.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아무래도 소화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영화를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를 볼 때 일단 그런 대비를 해야 합니다. 칼라와 흑백이 있고 이번에 흑백은 과거구나, 칼라는 또 이거겠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볼 때 잠시라도 졸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시간을 막 초월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감독의 그 초기 작품 가운데 메멘토라는 작품이 있는데 메멘토 본것 예, 같아요. 예, 예. 본것 같아요. 이 작품은 자고 일어나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맞아요. 네. 사고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갖는 그 내적 갈등 표현하는데 또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의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치들 그리고 주인공의 내적 심리를 묘사하는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작품들인 뭐 배트맨, 그 다크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그 주인공이 갈등하는 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펜하이머 영화 역시도 이 사람들 이런 모든 기술들이 한꺼번에 다 녹아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 이야기를 그렇게 했으면 이제 주연 배우 이야기를 또 해봐야죠. 예. 여기 주인공으로 나온 이제 오펜하이머. 예. 이 오펜하이머 역을 맡았던 이제 킬리안 머피라는 배우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유명한 배우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어디선가 보긴 봤는데 잘 예, 누군지를 맞습니다. 모르는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예. 근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는 줄곧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떤 배우가 어떤 감독과 합이 잘 맞아서 그 감독의 페르소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배우를 통해서 이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 또는 뭐 거기를 뭐 이렇게 뭐 좋아한다 주인공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로 이 길리안 머피를 뽑을 정도인데요. 네. 이 사람이 역할을 한 오펜하이머 이 사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유대인 상인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일찌감치 그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천재이다 보니까 뭐 천재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들과 쉽게 이렇게 좀 친해지기 어려워서. 근데 본인 말로는 이제 배울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본인의 이제 학문을 공부하고 또 유럽의 여러 물리학자들과 이제 함께 연구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뭐 과학이 어느 날 문득은 아니었겠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원자폭탄의 시작인 흔히 말하는 핵 분열 또는 뭐 우라늄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폭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저도 뭐 물리학은 워낙 빵점이어서 저도 문과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워낙 모르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잠깐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그렇답니다. 원자폭탄 발견이 이게 원래 이제 모든 사물은 어떤 에너지 외부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이동하거나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바람이 불거나 누가 건드리거나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동을 하거나 거기에 막 가열을 했을 때 터진다거나 같은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데 물질이 그 모습 그대로 안에서 스스로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분열을 하거나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어느 날. 그래서 쪼개지지 않는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자, 특히 우라늄 원자가 이게 융합이 돼서 가만히 놔둬도 그 스스로가 엄청난 폭발을 이제 그렇게 이제 원자폭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의 시작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또 양자역학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폭탄 그 만드는 그 기술의 단초는 아인슈타인이 제공을 했다. 아인슈타인에서 시작한다.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이론을 정립을 했고, 맞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실기를 맞습니다. 직접 완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과학자들이 2차 대전 중간이었거든요. 2차 대전이 한참 터져서 아인슈타인은 물론 이제 독일에 살고 있던 유태인이었는데 이제 그 뭐 나치의 탄압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오펜하이머는 그 유럽의 학자들과 영국에 있으면서 교류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두 패로 나눠집니다. 한 패는 독일 학자들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른 나라 학자들 중심으로 이게 이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이게 독일이 만약에 이 물질로 원자폭탄을 만들면 독일이 전쟁에 사용할 거다. 그렇죠. 이 걱정을 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학자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서신을 띄웁니다.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걸로 나치가 폭탄을 만들면 2차 대전이 큰일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 미국이 먼저 개발해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이
아니 뭐 그냥 콧방귀 낍니다. 왜냐하면 오펜하이머 이런 과학자들을 알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다급한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아인슈타인이 당신의 그 저명한 그 명성으로 날 보증해달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서명한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됩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고 예. 그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그걸 만드는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반대편 독일에서도 예. 히틀러의 에게 보고가 됩니다. 아 예. 이런 물질로 폭탄을 만들면 뭐 대박이 뭐 이렇게 좀 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만들 걸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 이게 이제 원자탄 프로젝트인가 뭐 이게 어떤 프로젝트로 거기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나치가 이제 전쟁 말기에 가면서 여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미국만큼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개발은 맨하탄 프로젝트로 미국이 이제 먼저 예.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예. 바로 그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과정, 그 과정에 오펜하이머라는 박사가 아인슈타인을 만나고 미국의 여러 군 관련, 정치 관련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그렇죠. 과학의 이야기로 예, 그렇게 이제 전반부가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아인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과학의 이야기, 아. 예. 그리고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전반부에 좀 담겨 있습니다. 예. 네네네. 영화의 내용은 이제 네. 그 정도면 될 것 네네네네. 같고요. 예, 이제 예. 더 이상 예. 나가면 예. 제가 봐도 이제 재미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네네. 예. 우리는 이 영화에서 뭐를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 인간의 고뇌입니다. 음. 오펜하이머가 실제 실존 인물이니까요. 근데 그 영화상의 네. 오펜하이머하고 네. 실존 인물하고 이렇게 등치를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맞습니다. 후일담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대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은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예. 원작 소설입니다. 어차피 그 프로메테우스 이야기가 신화니까요. 아, 그걸 사실은 영화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그 책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야기는 예. 프로메테우스가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에게 불을 주어 가지고 신들만이 불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활동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반인 반신인데 이 사람을 인간들을 도와주라고 보냈더니 해서는 안 될 불을 줘버린 겁니다. 이 신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불을 들고 예?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들의 공격을 무서워했는데 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들에게 도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사는 아틀라스라는 그 산의 바위에 예. 묶어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개 만드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독수리가 돌아가면 간이라는 기관은 다 재생을 하니까. 아물고. 예. 다음날 또 날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펜하이머가 인간에게 불을 주었던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렇죠.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스스로가 파괴기를 상당히 상징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왜 프로메테우스는 간을 쪼이게 되었을까? 아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의학적으로. 어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예. 인간의 영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영혼이 우리 몸 어디에서 나오느냐 의사들이 막 이제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간에서 인간의 영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예, 했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잘못되면 생각하거나 영혼이나 의식이 없는 거다. 예. 그래서 이 독수리가 간을 쪼개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왜 간을 쪼았지 하고 제가 봤더니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네네네네. 아니 뭐 더 큰 고통을 줄 거면 다른 데를 쏴도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굳이. 왜 간이었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대 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네. 간이 다시 재생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것 또한 놀라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오펜하이머의 고뇌. 그러니까 불쌍한 인간에게 불을 주고 본인이 그 불을 줬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고뇌와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 파괴자이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에 뭐 나치가 이기는 걸 막았다라고 하는 선한 역할을 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원자폭탄으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오펜하이머의 순수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사실 아인슈타인은 그 프로젝트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아인슈타인이 뭐 반전주의자라고 하는 건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아인슈타인은 이 무기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무서운 폭탄이 나온다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전쟁을 하려 하지 않을 거다. 저런 게 나왔는데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도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순진하거나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전 세계 뭐 핵폭탄의 숫자가 뭐 몇천 개 뭐라고 하니까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전쟁의 위험은 더 커져버린. 그렇죠.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든 이후 오펜하이머는 극단적으로 반전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입장이 바뀐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나는 파괴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이 오펜하이머란 과학자를 창조자이고 동시에 파괴자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한 뛰어난 어떤 과학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 들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이렇게 멋을 내려고 옷을 사 입고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물건을 사고 그럼 그걸로 우리가 꿈꿨던 어떤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데 어느 하나의 수단이 될 텐데 동시에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려면 또 우리 자연이 파괴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역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나는 창조자이면서 파괴자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그 천재 이야기만 들리지 않는. 예,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 몇 년 전에 그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만드는 유명한 회사의 대표가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제품 만드는 걸 좀 자제하겠다. 그럼 뭐 기자들이 아니 옷 만드는 회사가 왜 신제품을 자제합니까?라고 했더니 우리 소비자들이 이 청바지라는 건 되게 즐기고 오래가는 건데 이 옷이 뭐 해지거나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자꾸 산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이 소비자들이 낭비를 하게 만드는 거고 그 새로운 제품이 팔리니까 또 그 옷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환경을 파괴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독특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이 리바이스가 했던 No Buy Better Wear Longer 캠페인입니다. 아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Buy Better라는 게 뭐냐면 할인점이 들어오니까 싸지니까 더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비하니까 낭비는 더 커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웃깁니다. 할인점이 등장을 했으니까 좀 싸게 물건을 사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조금 절약이 돼야 되는데 네. 웬걸요? 더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uy better. 이건 뭐 원어민 발음 아닌데 buy better. 예. 더 좋은 걸 사세요. 예. 싸다고 막 사지 말고. 그다음에 wear longer. 오래 입으세요. 그게 지구를 살리고 당신의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그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예. 본인이 느꼈던 심정 그것이 곧 어쩌면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예. 이게 뭐 맞닿아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 또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고뇌. 예, 그러니까 그런 고뇌들이 이 영화에서 이제 잘 녹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오펜하이머는 그 이제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극단적 반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아 예. 실제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정치 상황에서 이제 뭐 조금 그 부분을 뭐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메카시 열풍이라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예. 이제 거기에도 또 이제 또 소환돼서 본인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또 증명해야 했고 마지막 삶은 우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가 자신의 소신으로 이 전 세계 또는 뭐 어떤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던 본인의 노력이 오히려 더 잔인한 무기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곧 인류 역사에 이제 뭐 어쩌면 좀 더
재앙적인 상황을 만들고 그걸 후회하고 고뇌하면서 이제 한 개인으로 돌아와서 예. 그걸 싸워 나갔던 한 인물로 그려지면서 이 영화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생각해보는 기회를 예. 그리고 동시에 전쟁의 참상. 그래서 실제 원자폭탄이 그 일본에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그때 7만 명인가 11만 명인가가 동시에 바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또 죽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많은 희생, 그래서 전쟁의 참상,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다뤄진 영화여서 지금 뭐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참상, 뭐 전쟁은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런 부분 또한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고급스러운 방송의 청취자라면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네. 오늘 저 보장님의 인사이트가 네. 좀 많은 거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예. 영화 오펜하이머 제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십시오. 예. 봐야 되는데 봐야 되면서 못 갔어요. 근데 네. 저도 영화를 좀 즐겨 보는 편인데.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노래가요 뉴진스거든요. 뉴진스의 뉴진스입니다. Look, it's a new me, switched it up. Who's this? 우리 방 new jeans, so fresh, so clean. 얼마나 기다렸던 날 드디어 time to step out. 또 한 번 더 ready for sure to have some more. You wea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You wea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You wea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You wear new tee, new jeans, do you see? Make it feel like a game. Look at us, we go on and on again. We'll go on to the end. What we wanna do on and on again. Make it feel like a game. Look at us, we go on and on again. We'll go on to the end. What we wanna do on and on again. Look, it's a new me, switched it up. Who's this? 들어봐, new jeans, so fresh, so clean. 얼마나 기다렸던 날 드디어 feeling so right. 또 한 번 더 I need to know you want some more. You wea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You wea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You wea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You wear new tee, new jeans, you and me. 네, 노래 들었습니다. 뉴진스의 뉴진스 들었습니다. 자, 1부, 2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교양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금융 다뤘고요. 그다음에 문화 다뤘고 세 번째로 영화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저 진동희 부원장님 오늘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저 여기 출연 소감이나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2시간 동안 예. 이 훌륭한 방송에서 어떤 얘기 들려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이제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이제 시대가 이렇게 좀 더 보여주고 예. 좀 더 자극적인 거 흥미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처럼 당장에 막 큰 웃음 짧은 순간에 많은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겠지만 곰곰이 들으면서 한 번쯤 세상을 이해하고 또는 그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훌륭한 방송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방송 계속 잘 되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청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사고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교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본의 문화 비평가이자 작가 카토 슈이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양이라는 거는요, 전문 영역들 사이를 움직일 때, 요컨대 경계의 선을 넘나든다 그럴 때 자유롭고 유연한 정신의 운동을 가능케 해줍니다. 전문화가 될수록, 그리고 전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움직일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부여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교양인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양은요, 모든 운동의 기본인 걷기나 달리기처럼 모든 지식의 기본 토양이 되겠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지편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